네. 자, 오늘은 437쪽부터 할 차례죠. 437쪽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공시, 여기부터 할 차례죠. 예, 이게 배시고. 자, 특히 지금 요즘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전염병 때문에 난리 났죠. 대구 전체가 폭탄 맞은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검사를 몇 번 받아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온데 다 부사버리고. 여러분도 혹시 검사 받아라면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거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모두 다 11명이나 또 감염시켜버리고. 자, 주의해야 됩니다. 아직 울산에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다행입니다. 이래가 이제 날이 좀 기온이 올라가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예상 한 4월 달쯤에 없어지지 않겠나 보는데 기온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는 거꾸로 기온이 낮아지면 확산이 확 되는 모양이에요. 자, 거기에 437쪽에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시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봅시다. 줄칩니다.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갈로 띄어넣으시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1번에 공공택지 줄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2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줄치시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란 민간택지를 말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자, 거기에 줄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정하는 지역에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당연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 즉 민간택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만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게 또 2번의 끝에를 썼어요. 투기가열지구라 썼어요. 투기가열지구. 지금 현행법상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지역이 된다? 투기가열지구가 돼야 돼요.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 뜻인데.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상한을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분양가, 즉 아파트 분양 가격 상한을 정해서 이 가격 이하로만 받아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이 분양 가격은 자,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을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고 가격이
법에서 정해주겠다 했듯이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관한 법이 아니고 공산주의 법입니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든 경제 질서를 국가에서 가격을 다 정해주죠. 이는 얼마다. 이는 얼마다. 국가에서 정해주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여러분 자 학교에서 배웠지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자 공산주의 법이에요. 이 공산주의 법을 도입할 정도로 우리 주택 시장이 어떻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은 엉망이죠. 한마디로 딱 말씀드려서 엉망입니다. 엉망. 정말로 좋은 말로 엉망이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미쳐버렸죠. 주택 시장이 미쳐져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까지 도입을 했는데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느냐?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법에서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만 받도록 하는 이 제도는 도입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서울을 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추진되고 있었을 때예요. 서울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돼서 2010년경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서울에서 2000년 되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2003, 4년쯤 돼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딱 취임한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주택에 대한 뭐가 성행하느냐? 투기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34평짜리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3억 내지 5억 정도 거래되던 것이 임기 4년 만에 얼마가 되느냐? 13억에서 14억까지 치솟아버려요. 자, 그래서 저도 이것만 이때 항상 강의할 때 항상 속으로는 후회합니다. 나도 저때 사둘 걸. 나도 이때 사뒀으면 이 아파트가 지금 13억, 14억 그때 했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40억 합니다. 40억. 이거 눈찔끔 갖고 하나 투자 나왔으면 지금 강의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살 건데 그때 한참 강의할 때인데 왜 이걸 투자를 안 했을까? 나도 역시 이마에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될 줄. 4년 만에 13억, 14억까지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그래요. 니도 하나 사두지. 사는 친구들은 지금 편안합니다. 40억 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이마에 올라가 버리니까 4년 만에.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낡은 주택을 이만큼 되니까 옆에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 있죠. 분양 가격은 4억, 5억 할 수는 없잖아. 흥기 이마에 하는데. 그럼 새 거는 한 15억. 4년 만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등해 버립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는 이렇게 투기가 성행하면 투기를 규제했어야 되죠. 규제를 안 했어요. 전혀 규제를 안 했고 그때 당시에 저 정권에서는 주택정책은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출을 얼마 내주느냐 3억짜리를 9억까지 내줍니다. 대출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투기를 할 때 지도는 했습니까? 아니요. 은행 돈 빌리가 투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번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은 3억짜리가 이마에 둔갑이 되니까 대출 금액이 9억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억짜리를 9억까지 내주는 나라는 앞으로 역사상 없을 겁니다.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거죠. 자, 그만큼 정부가 주택정책에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는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자, 가로늦게 이제 이마에 오르니까 난리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자, 여기에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산세라는 걸 도입을 해서 6억 원 그때 당시 초과되는 주택에는 중과세를 매겨서 자, 가격을 떨어뜨린다 했는데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았고. 자, 그리고 신규 분양되는 이 아파트의 가격을 작게서 도입한 것이 저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이때 발표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이때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에 이걸 다 적용하도록 이렇게 그때 당시 발표했는데 이것도 벌써 실수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서울만 적용하면 되죠. 서울에 자, 투기로 인한 폭등하는 데만 그것만 딱 적용하고 나머지 지방에는 적용할 이유도조차도 없었어요. 지방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조차도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쓸데없는 이게 누가 정책했는지 그때 당시 정책 이 주택 정책 담당한 사람이 그만큼 머리가 비었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에 다 지정했단 말이에요. 특정 부위에만 딱 지정해서 딱 바로 잡고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이 적용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평당 얼마만 받도록 했느냐, 1,100만 원만 받도록만 합니다. 분양 가격은. 그럼 34평이면 얼마짜리?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옛날 아파트 이거 헐고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자, 13억 14억짜리 헐어버리고 자, 여기에 새 아파트 4억짜리밖에 안 준다. 자, 여러분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 하자입니까? 하지 말자입니까? 하지 말자죠. 당연히 나는 10억 이상 손해를 봐버린데. 그래서 이게 딱 발표되니까 보란 듯이 서울에서는 자, 모든 주택 건설이 중단돼 버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체도 다 중단돼 버려요. 중단돼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중단되느냐? 2014년 12월 30일까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어서 자, 무려 10년 이상을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난리가 났죠. 빨리 시설 바꿔야 되는데 시설이 안 바꿔지니까. 자, 그래서 이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너 재개발 재건축 할 거냐 하니까 요거 없애주면 한다. 분양가 상한제 없애달라 이거죠. 그래서 2014년 12월 30일 날 국회에서 저녁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 아무 이유 없이 법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이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지금 책에 있죠. 공공택지에만 당연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택지, 이거는 민간택지죠.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2014년 11월 30일 법이 개정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 공공택지는 없죠.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무슨 택지다? 민간택지예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사실상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서울시에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어디만 필요합니까? 서울만 필요한데 서울을 오히려 빼줘버립니다. 자, 빼주고 2015년 1월 1일부터 다시 재개발, 자, 재건축이 자, 추진돼 나가죠. 예, 추진돼 나가면서 자, 2017년쯤 오니까 이 13억, 14억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20억. 예, 20억 넘습니다. 야, 그래서 정부가 이거 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17년 8월 2일 대규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죠. 이때 도입한 것이 조정지역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제도.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은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죠. 이때부터 자 전국에 있는 주택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때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70%가 폐업했습니다. 문 닫아버렸어요. 왜? 거래가 한 건도 없으니까. 예. 전부 몽땅 다 투기가지고 조정대상지역 다 묶어버리니까 거래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하던 분들이 70%가 문을 닫습니다. 폐업해버리고 차라리 월세 임대료 주는 것보다는 폐업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떨어집니까? 요거 발표하니까 보기 좋게 2018년 들어와서 3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그래가 2019년 들어와서 자 30으로 유지하다가 또 정부가 무슨 대책을 발표하죠. 그 대책을 발표하니까 뭐 보유세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말 현재 자 얼마? 40억까지 올라. 예. 이게 서울시의 주택 가격에 하는 겁니다. 지방은 이거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도입한 것은 서울에 국한되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정작 서울은 적용 안 하고 예. 자 결국은 서울은 빼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대책을 계속 발표를 했지만은 보란 듯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치솟아 버리고. 예. 자 그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돼 있는데 자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도입한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서 이 가격을 정해주면 그 가격 이하로 받도록 도입하기 위해서 정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적용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에 적용한다고 2019년도 9월 달인가 여름 조금 지나서 발표했죠. 예, 9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법 바뀌었는데 바뀌자 보란 듯이 얼마로 올라가 버린다? 40%로 올라가 버려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 가지고는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잡지를 못하는 이유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의 다주택자 자 아파트를 두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수십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한 몇 명쯤 있느냐 제가 해본 통계를 해본 찾아보니까 2,000명쯤 된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0채. 40억짜리 600채 가지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돈이? 100채만 가지고도 있으면 얼마예요? 4천억이죠. 네. 그러니까 2,000명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다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규제를 발표해도 보란 듯이 어떻게 합니까? 니 요렇게 발표했지? 그럼 우리 가격 올린다. 니 요래 발표했지? 우리 또 올린다. 자, 그러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빨리 자기들의 정책이 안 먹히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고집스럽게 이걸 쥐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뭐냐? 마지막 카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이 정부에서 지금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세인데 이것 때리면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 끝날 때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선거 전에 보유세를 사실 올 지난 연말에 보유세를 매기려고 했는데 선거에 표 다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선거 지나고 보자 이거예요. 그 9월 달에 올 9월 달에 보유세를 매기는데 이 40억짜리가 어느 정도 오느냐? 5천만 원 오는 거예요. 1년에 세금을. 예. 그래서 30억짜리가 4천만 원, 20억짜리가 3천만 원씩 보유세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울산에 여러분 5, 6억짜리 아파트 34평짜리 살고 있죠? 자, 얼마 올까요? 지금까지 한 7, 80 놓았죠? 1년에 2, 300 놓을 겁니다. 예. 그러가 그거 때리면 떨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때리면 이 사람들은 이 가격을 50억으로 올릴 거예요. 예. 왜?
여러분하고 그 2,000명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자, 그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죠. 뭐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데 때리나? 그럼 나 올린다 이게요. 뭐 세금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으로 지금 믿고 있는 보유세를 했을 때 결국은 뭐만 나타나느냐? 세금 저항만 나타납니다. 세금 저항. 여러분 같은 경우 1년에 7, 80 내다가 몇백 내라면 기분 좋으면 나쁩니다. 그게 세금 저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세금 저항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 옛날 역사에도 배웠지만은 옛날에 왕들이 국민에게 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많이 부과하면 들고 일나죠. 딱 그 장난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이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아무 효과 없죠. 버릴 때가 됐습니다.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새로운 제도가 공급 정책입니다. 자,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시내에 비싼 아파트 있죠. 옆에다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은 결국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듭니다. 자,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또 온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뭐 잘 나옵니다. 이게. 특히 그 밑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라고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이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줄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왜?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저가주택이죠. 적용할 이유가 없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 지정고시된 줄칩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까지만 줄치고 그래서 같은 법에 따르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르는 분양가격 제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했을 때는 정하지 않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자, 외자유치 촉진이라는 건 외국에 분양한다는 거죠.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싸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뜻이고 3번에 자, 거기에 줄칩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자,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 자, 관광특구라는 것은 뭐 우리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 같은 데 관광특구래요. 그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특구에 있는데 자, 이런 곳에 아파트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자, 높이가 150m 이상이 되는 것은 고급 아파트라는 뜻이에요. 이런 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운대에 가시면은 80층, 100층짜리 아파트 있죠. 거기에 펜트하우스층에 80층 이상층에 가면은 한 세대가 200평입니다. 예,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그 주고도 우리 살지는 못해요. 관리비가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예. 그래서 월 평균 1,000만 원씩 관리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더우니까 그 200평 전체가 에어컨 다 돌아갑니다. 예. 거기는 통유리대가 있죠, 벽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름에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놔야 돼요. 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게. 그래서 돈이 많아야 그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 중에 1등 직업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이 살아요. 그만큼 공인중개사 중에 울산도 뭐 그렇겠지만 부산에 가면 대형 공인중개사들 많습니다. 중개법인으로 밑에 공인중개사 100명, 200명씩 기획부동산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 200명씩 자, 직원을 두고
자, 부산 시내 중요 상권, 토지 이거 물량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개사한테 딱 던지죠. 팔아와라고. 그거 팔아오면은 얼마 청이 주는데 못 팔면 안 돼요. 그거는 월급도 없고 딱 들어가면은 물건 딱 줍니다. 원룸 몇 개 딱 주고 팔아오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대형 중개법인을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장들이 돈이 많겠죠. 거기 많이 사랍니다. 여기 제일 직업으로 그 중개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압니까? 뭐 나주 자격증 따가지고 크게 하다 보면 중개법인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거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택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 되어 있죠. 제가 앞에 민간 택지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가격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 다 한다 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자, 거기 줄지서에 투기 가일 지구 중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곳? 투기 가일 지구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밑에 1, 2, 3은 지금 보지 마세요. 3, 4를 이후에 가서 보는데 이것도 자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일단은 공공택지는 당연 적용하는데 민간 택지는 일단 어떤 곳이 돼야 된다? 투기 가일 지구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투기 가일 지구가 지금 여러 군데 들어가 있죠. 거기 지금 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작년 9월 11월 달에 발표했지만 가격이 또 올라버립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 이하 내용들은 다 3, 4일 위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4 거기 3번에 분양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일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분양가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등도 3, 4일에 보는데 여기는 거의 1년에 시험에 가끔 한 번씩 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투기가일 지구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투기가일 지구는 자, 말 그대로 투기가 가일된 곳인데 분양권 입주자 지위를 말하죠. 자, 이 분양권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은 자, 어떻게 해서 투기를 막느냐? 분양권 입주자 지위의 첫째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전매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되면은 또 대출 규제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매 제한해서 대출 규제해서 투기 막는 제도예요. 그 다음 이와 유사한 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과열된 곳, 세도 지정할 수 있고 또 주택 거래가 위축이 된 곳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정되면은 어떻게 이제 투기가 가열된 곳은 투기를 방지시키고 주택거래가 위축된 곳은 자,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느냐. 자, 여기에는 자, 첫째 분양권 지위죠. 이거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해서 투기 막고. 자, 여기도 똑같이 대출 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청약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제 규제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긴다 이 뜻이. 이런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자,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거나 주택거래 활성화하는 곳인데 이 두 가지 제도가 비슷해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래 보니까 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지정되면은 이 속에 특히 투기가 많은 곳도 있죠. 얘는 뭐 지역입니다? 투기가 알죠. 같은 지역에 두 개가 같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되면 이 두 개가 같이 규제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2017년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그때 뭘 발표했느냐? 요거 두 개를 발표했다는 뜻이에요.
토기과열지구 제도와 조정상지역을 2017년 8월 1일 날 발표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 이거 다 지정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예. 웬만한 주택거래가 좀 된다 싶은 데는 이거 지정 다 하니까 그 다음날 주택거래가 있다 없다? 일시 중단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폐업을 다 해버렸다. 70% 정도 폐업해버렸어요. 예.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는 한마디로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 전매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거래하게 되면 세금 때리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 자체를 차단시키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목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전에는 토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풀어준 곳을 다시 또 조정대상 다시 묻겠다 하죠. 정부가 다시 또 묻겠대요. 또 거래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인데 그런다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예, 답 없습니다, 이거. 거기 책에 보시면은 지정권자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거기에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듣고 줄치고 의견의 동그라미,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그 다음 또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토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줄치고 협의의 동그라미.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에 뭐 듣는다는 뜻이에요? 의견도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 뜻입니다. 토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토기과열지구는 줄칩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까지만 둘치시고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곳에 지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령이 정한 기준이 그 박스 안에 있죠. 1번에 보세요.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줄칩니다.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면 이걸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2번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주택의 분양 계획이 그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점, 감소의 동그라미.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하면 아파트 공급해야 하는 것이 줄었다는 뜻이죠. 네. 공급량이 줄어버리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가겠죠. 이번에 주택부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부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때 감소의 동그라미.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내용이나 건축허가 받았던 내용이 적다면은 주택 공급이 없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3번에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첫째,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의 동그라미.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주택 보급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의 동그라미. 자가주택 비율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많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 청약 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적은이란 말의 동그라미. 1순위자에 비해서 주택 공급량이 현저히 적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공급이 적다는 뜻이죠.
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럴 때 이걸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기가 알지고 시험에 놓으면 반드시 이건 옵니다. 알겠습니까? 노는데 그걸 또 열심히 이월로 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노느냐? 그게 감소, 이하 이런 거 있죠? 그거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고 이러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지정 절차는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투기갈지구 해제도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조정대상 지역 및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조정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투기갈지구 제도와 마찬가지로 투기 막는 제도인데 요거는 투기갈지구보다는 훨씬 더 규제 방법이 다양하죠. 4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투기 막는 제도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줄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게 줄치시고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은 자 1번 과열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과열지역 같은 경우에 자 어떤 곳에 지정하는지 박스 안에 보시면 과열지역은 직전월 자 갈로 띄어놓으시고 자 부터 소급하여 줄칩니다.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3개월 동안 얼마 초과해야 된다? 1.3배를 초과해야 돼요. 초과하면서 밑에 1, 2, 3이 돼야 됩니다. 1번에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줄치입니다. 2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공공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를 초과한 지역 줄쳤습니까? 자, 그거는 앞에 투기갈지구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조정대상지 훨씬 지역 범위가 넓고 똑같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투기갈지구를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자 직전부터 소급해서 줄칩니다. 자, 거기에 3개월간 분양권 갈로 띄어넣으시고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증가에 주의하시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에 주의하시고 자 이런 곳은 과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라 이 뜻이죠. 그런데 위축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축 지역은 직전부터 소급해서 줄칩니다.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 돼버렸죠. 어느 정도? 1% 정도. 1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자 줄칩니다. 3개월간 연속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2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자 줄칩니다. 자 거기에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갈로 띄어놓으시고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그만큼 주택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에 주의하시고 초과됐으니까 그만큼 주택 수요가 없다는 뜻이죠. 위축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2017년 8월 2일 날 자 정부에서는 투기갈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위축 지역 있죠. 이거는 빼고 과열 지역 있죠. 중심으로 전국에 다 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택 거래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지정 절차나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3, 4에 가서 봅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전매 행위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입주자 지위. 이걸 우리가 분양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로 분양받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이 분양권이나 신규 분양받는 주택의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 뜻이에요. 10년 범위에 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서 투기받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네 가지예요. 첫째,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입주자 지위만 전매제 안 됩니다. 저희만.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입주자 지위, 즉 분양권만 전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일 때는 그 적용 주택과 그리고 지위가 전매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 택지, 외 택지, 민간 택지죠. 여기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다음에 지위를 전매 못합니다. 투기가일지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고 뭐만? 지위만.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택지 외 택지는 주택과 지위 두 가지 다 전매제한대요. 울산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울산 투기가일지가 없죠. 네. 조정대상 지역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없습니다. 요건 해당돼요. 울산시 전체가 뭡니까? 공공택지 외 택지 아닙니까? 민간택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죠. 네. 울산에서도 민간택지에서 아파트 공급하면 그 주택가 지위를 전매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제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이것만 보면 전매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요즘 재밌다 없다?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얘기예요. 전체가 전매 못하고 묶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책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가로 띄워 놓으시고 로서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지를 전매 가로 띄워 놓으시고 하거나 전매할 수는 할 수 없다. 줄쳤습니까? 갈로 안에 보시면 매매 정려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다음 줄칩니다. 상속은 어떻습니까? 제외. 그럼 상속으로 인한 전매는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전매 제한 대상 지위 및 주택에 보시면은 1번 줄칩니다. 투기가일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줄치고 지위의 동그라미. 투기가일지구에서는 지위만 전매 제한됩니다. 2번에 줄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 동그라미.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지위만 전매 제한되죠. 3번에 줄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주택의 동그라미 끝에 지 동그라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과 지 둘 다 전매 제한되죠. 4번에 줄칩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 입주자 선정 지위. 그 공공택지 외 택지 민간택지죠. 주택 동그라미 끝에 지 동그라미 전매 제한됩니다. 그 줄친 데만 주의하고 봐라 되지. 그래서 1, 2번은 지위만 전매 제한되죠. 3번, 4번은 주택과 지위. 밑에 내려가시면 전매 행위 등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전매 제한 기간은 밑에 이번에 공통사항 보시면 1번 줄칩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가 아파트 이걸 분양받으려면은 우리가 견본주택에 가서 구경하죠. 네.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분양 신청하죠. 신청하면은 이때 당첨자 발표를 하죠. 네. 발표를 하고 그다음 이 당첨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면은 정확하게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입주자로서 지위를 획득하죠.
예. 그러면 이때부터 전매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해야 되는데 공급계약 체결입니까? 입주자 선정일이에요. 법적으로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입주자 선정일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게 선정일이에요. 선정일이면 이때 이 입주자가 여기에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체결이 되어야 입주자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전매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데 이 정부에서는 자, 요때부터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입주자로서 자, 선정되는 이날부터 전매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당첨자 발표하고 공급계약 체결할 때는 20일 내지 30일 사이에 합니다. 요 2, 30일 사이 뒤에 공급계약 체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당첨자 발표되면은 자, 그게 개몰하우스 앞에 가면은 이래 자, 파라솔 펴놔놓고 여기에 쭉 해놔놓고 중개사들 여기서 분양권 삽니다 하죠. 그건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몰하우스 앞에서 당첨자 발표하고 그 자리에 놓아서 여기 중개사한테 상담하죠. 내가 당첨됐는데 이거 넘겨주면은 피 얼마 줄래? 뭐 얼마 줄게? 예. 자, 이것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선정일부터 기산돼 버리니까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2, 30일 사이에 보통 중개사들이 여기에 분양권 전매시켜서 이때는 자, 분양권 전매가 요 사이에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입주자에서 취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전매시킬 경우에 자, 조금 수수료를 받아 묻습니다. 사실은 그거조차 돈 못 벌게 막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아예 요때부터 자, 이 전매 못하도록 기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몇 푼 벌어먹는 거 그것까지 못 먹게 만들어. 네, 제 이 법 발표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참네. 그 뭐 중개사들 뭐 몇 푼 좀 벌자고 하는데 그것도 못 벌어먹게 막아버리고. 예. 자, 그러니까 아예 전매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자, 2, 3, 4는 볼 것도 없고 내려가시면 투기과일주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선정기는 언제 전매 제한 기간 되느냐 줄칩니다. 해당 주택 갈로티에 넣으시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줄치면 돼요. 투기과일 중에서 입주자 지위 분양권은 언제까지 전매 못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 못합니다. 그럼 이전 등기하고 난 뒤에는 전매할 수. 뭐 그때는 이제 분양권이 아니고 이전 등기했으니까 주택을 전매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여러분 지금 보지 마세요. 자, 왜냐? 엄청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뭐 지금 여기 시험에 낸 적도 없고 낼 때 되면 바꿔요. 왜 9월달, 10월달이 항상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죠. 9월달, 10월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되면 꼭 바뀝니다. 그럼 시험에 논다 안 논다? 안 노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지 마세요. 옆에 전매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전매 허용 대상. 모든 전매 제한 대상, 자, 갈로 띄엄시고, 자, 전매 대상 입주자 선정된 자 또는 전매 제한 대상에서 3호 또는 4호 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자,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 인정할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줄칩니다. 사업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이 전매 허용 사유예요.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1번 보시면 세대번이 가로 띄엄시고, 자, 세대번이 건문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결혼을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 줄칩니다. 수도권 이전의 경우는 어떻다? 제외. 다른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이전하되 수도권 이전하는 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자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이전할 때도 전매할 수 있고 3번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한다. 이 해외 이주가 이민 간다는 뜻이죠. 네. 2년 이상 그게 주의하시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이혼 주의하시고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 선정지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 우리 이제 이혼하면서 부부 재산을 분할하죠. 그럴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5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시행자로부터 유대책용 주택 공급받은 것은 전매할 수 있고 6번에는 끝에 줄지세요.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했을 때 그다음 7번에 입주자 선정지 또는 주택 일부 주의하시고 일부를 배우자에 정의하는 겁니다. 7번은 부부 공동명의 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만 전매가 허용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허용사 7가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 분양가 산재 정주택 동의 자 전매 방법 등의 전매 방법은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공급 질서 교란에 가서 1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 되어 있죠. 5, 6월 달에 시험에 최근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3쪽에 가시면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런 3, 4에 가서 보고. 자, 그 다음 페이지 7절에 가면 주택 사용 검사 후 말소 동의로 인한 매도 청구라 되어 있죠. 그게 최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거부터 합니다. 네.